안녕하세요. 비더시더 범서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더 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더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더의 스타트업 위클리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이번 주 트렌드 리포트는 돌봄 콘텐츠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권장되면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보호자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세에서 54세 취업 여성은 267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5만 6천여 명이 줄어든 숫자로 201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원이 중지가 반복된 데 이어서 비대면 수업이 권장되면서 부모의 돌봄이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또한 국가에서 각각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와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가족 중 일부가 나서서 그 공백을 메꾸는 일이 반복되며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타트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동 학대, 아동 방치 등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내세우면서 일하러 간 부모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맘시터는 방문교육, 등하원 시터, 놀이시터, 학습시터, 가사돌봄 등 마음에 드는 맘시터를 찾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부모가 직접 자신의 아이를 돌보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잭가와 같은 경우는 각각 놀이, 창의미술, 학습, 영어, 등하원 등 만 1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 선생님 매칭을, 놀담의 경우는 1:1 다수의 학생과 대학생 시터를 매칭해 나이별 맞춤 놀이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다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과 단짝 선생님, 교구제 등을 추천하는 국내 최초 유일 통합 교육 플랫폼으로 아이의 흥미와 성향까지 모두 고려해 완벽한 AI 매칭과 꼼꼼한 수업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잘한다의 장서정 대표는 잘한다가 여타 아동 돌봄 관련 스타트업들과 다른 가장 큰 차별점은 단순 돌봄이 아닌 교구제를 활용한 돌봄 등과 같이 교육과 돌봄이 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잘한다는 데이터 기반 매칭 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선생님, 교구제 조합을 한 번에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년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83.3세에 이르렀고 의료, 요양 등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 역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가족만이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에서 1인 가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노인 돌봄은 자연스럽게 산업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노인 돌봄 콘텐츠를 내세우는 스타트업과 AI 산업이 또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네, 먼저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소지하고 있는 검증된 노인 돌봄 전문가들이 병원, 외출 동행을 비롯해 간병 간호, 일상 가사, 목욕 단정, 산책 말벗, 24시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어르신 관찰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며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케어닥의 경우 역시 국가기관 평가와 실사용자 후기 등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 4만 개 이상의 요양시설 및 약 6천여 명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가를 중개하는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을 제시하고 소비자 지향 산업을 전방위에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케어닥은 맞춤형 간병 가이드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취득한 바가 있다는데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최적화된 간병 가이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합니다. 연령, 성별, 수술 여부, 운동량, 운동 시간 등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간병 가이드를 생성하며 이를 환자, 보호자, 간병인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확인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ST텔레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어 부산대병원 VR 솔루션 스타트업 룩시드랩스와 함께 협약을 맺고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AI 스피커가 노인의 음성을 임식해 긴급 SOS 서비스를 제공해 목숨을 살리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AI 산업의 순기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동, 노인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과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발전은 약간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권장되면서 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환자들은 일상생활 영위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모두의 셔틀과 협력해 열악한 출퇴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을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착한 셔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셔틀은 착한 셔틀 모빌리티 전용 앱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실시간 예약, 차량 위치 및 자녀 좌석 확인 등 실제 차량 운행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또한 SK텔레콤은 팀앱 모빌리티와 함께 착한 셔틀 모빌리티의 팀앱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최적의 안전 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나 장애인의 치료 시기를 당기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스타트업들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돌봄 드림의 경우 발달장애 아동들이 2년 이상의 치료 대기 기간을 갖다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을 비전이자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드림에서 개발한 안아주는 효과를 주어 안정감을 주는 공기 주입식 조끼 허기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교육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코코넛팡은 치매 환자를 위해 만든 AI 대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치매를 늦추기 위해서는 1대1로 대화를 나누며 인지능력 개선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AI가 답변자의 말에 따라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인지능력 개선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인,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외에도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돌봄 콘텐츠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가 많아진 반려동물 양육 인구 덕분일 텐데요. 이 영역에서도 각종 기술이 접목되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활 케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근심거리는 반려동물의 건강입니다. 반려동물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인간과는 달리 아픈 구석이 있어도 티를 내지 못할 뿐더러 의료비가 만만치 않아 병원에 자주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 AI 솔루션 플랫폼 알파도는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변검사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소변검사만으로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검사 방법은 사람과 유사합니다. 반려동물의 소변을 시약 막대에 묻히고 색상표를 올린 뒤 알파도 팻 앱을 실행해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대면 결과가 자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각 성분을 정상, 의심, 위험 3단계로 나눠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의심 질환을 안내합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위생 또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 고양이는 비뇨기 질환에 취약해서 배변 활동에 남다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모래를 들고 버리고 갈며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체력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 집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려인의 실수로 배설물이 가득 찬 화장실을 마주한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집사들의 고민을 담아 탄생한 라비보2는 고양이의 배설물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배변 활동을 모니터링해줍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다녀가면 장치 안에 설치된 갈퀴가 굳은 모래와 배설물을 걸러냅니다. 시중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동 화장실이 존재하지만 라비보2는 7리터의 모래 저장통으로 사용한 모래를 즉시 보충해주며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5cm를 항시 유지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양이에게 모래는 화장실의 휴지와 같은 존재로서 사람이 볼일을 볼 때 휴지가 부족하면 불안하듯이 고양이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부분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라비보2는 13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이 되어주는 돌봄 콘텐츠, 돌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족도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이력이 체계적인 데이터로 축적돼야 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닌 대상의 취향과 특성 등을 반영한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